이런 것도 하고 직업 훈련들도 하고 뭐 교육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코이카를 통해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파견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나라 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들도 많이 벌였는데 그 사업을 벌인 사람들을 어제 이제 400명 가까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현지에 뭐 난민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우리를 도와준 인력들이니까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병원의 인력, 교육 훈련을 하는데 인력, 뭐 이런 그런 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데려올 면 그 사람들은 그 외세에 협력했다고 이 탈레반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인지. 탈레반은 파슈툰족의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래는 탈레반이라는 게 학생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소련이 침공하고 막 그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파키스탄 이쪽에서 이 파슈툰족, 파키스탄에 타슈툰족이 많이 살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공부하던 종교적인 모임으로 공부하던 옛날에는 학교가 이렇게 교회나 절처럼 이런 데가 학교가 되는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절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 후기에 일제시대 때 보면 기독교에서 많이 한 것이 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가 이제 학교를 많이 하는데 이슬람에서도 학교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신학 모임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세력이 그들이 무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 점점 이제 이렇게 무장 군인처럼 점점 발전하게 된 거죠. 그거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호메이니 이렇게 1979년에 호메이니가 이렇게 이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역시 그 뒤에서 지원해 주던 사람들도 종교인들이 모임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무장 세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란이 지금처럼 이런 보수적인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터키 가면 터키도 이슬람 국가인데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니거든요. 이렇게 부르카나 히잡 같은 거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막 다녀요.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도 역시 그렇게 다녔고 이란에서도 테헤란에서도 역시 그렇게 다녔어요. 이란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세계 교역도 많이 하고 발전적인 뭐 개혁적인 그런 나라였었는데 뭐 내부 정치는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어도 어쨌든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의 강남에 가면 테헤란 로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 교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강성주의 뭐 사람들로 인해서 이란이 호메이니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여성들이 압박받고 탄압받고 그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된 거죠. 아프가니스탄도 비슷한 게 많은데 좀 경우가 다른 거는 아프가니스탄은 종족이 14개 종족인가 이렇게 서로 여러 다민족이 서로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 중에 타시틴족이 제일 많고 이 타시틴족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가지고 있던 이 종족에 가지고 있는 규율이 있고 규율에다가 이슬람의 율법까지 함께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타시틴족의 탈레반들은 그 타시틴족의 또 그 중에서도 강성주의자들이 서로 모여서 결국은 이 자기네 종족이 지배를 하는 그런 이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거고 거기에 타지크족도 많고 뭐 이렇게
하자르족인가 이런 족도 있고 또 다른 종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별을 많이 하고 학살을 많이 자행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협력을 했던 그 사람들은 탈레반들이 그냥 놔두진 않을 거거든요. 본래 예전에도 학살을 많이 자행하고 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그런 외세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수송기를 보내서 데리고 왔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나온 사람은 20몇 명밖에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도 안 되지, 이메일도 안 되지. 이메일을 처음에는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찾고 그랬는데 그것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 경로를 동원하고 버스를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결국 무슨 미라클이라는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그래요. 기적적으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요. 일본은 수송기 보냈는데 아무도 못 데려오고 벨기에도 수송기 보냈는데 아무도 못 데려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 세계에서 다 이제 언론들에서 다 찬사를 보내고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이 참 많이 좋아졌다. 세계에서 보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선진국으로 정말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듭니다. 우리가 베트남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다 뿌리치고 잔인하게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해외에 많은 개발 원조도 많이 하고 개발 원조를 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를 대응하는 이런 거에서도 국제에서 많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이외에 막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전 세계에서 호평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응해야 될 것이 이제 이민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이렇게 한 민족으로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민족에 대한 갈등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그런 게 잘 없었어요. 해봐야 이제 중국에서 여진족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외놈들 이제 일본 사람들 올라오는 거 이 정도였는데요. 그것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부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아프간은 주변에 나라들이 많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이란도 있고 북쪽에 이렇게 카자흐스탄이나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또 러시아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인접해 있고요. 인접한 나라가 많으면 그게 이제 그 나라하고 경계를 다 철조망을 다 치고 벽을 다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보면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왕래를 할 거라고 국경에서도 우리나라는 국경을 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해외로 빠져나가든지 38선을 넘는다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건데 38선을 넘을 수도 없고 다른 데 해외로 가는 게 바다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로 이렇게 넘어가고 오고 가는 것이 완전히 거의 불가능한 요새 같은 나라가 됐어요.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요새 같은 나라.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사통팔달 다 열린 것이고 국내 종족도 14개 종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난번에 시리아 이런 난민들, 예멘의 난민들 이렇게 예멘의 난민이 제주도에 몇 명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많은 이들이 막 반대 의견들 내시하고 굉장히 시끄럽긴 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텐데요.
과연 우리는 이 난민이나 해외 이민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이민은 많이 가는데 이민이 많이 오지 않아요. 이민이 사실 이민법이 까다로워요. 결혼을 하거나 뭐 해야지.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거나 해야지 우리 시민권을 주고 막 그러는데요. 많이 보내면서도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많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긴 했는데 역시 노동자들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도 이렇게 이민이 있었어요. 고려 광종의 쌍기라는 인물은 이제 중국의 후주, 그때 56국 시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5대 19국 시대인가 보다. 이제 송나라 이제 지나서 이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쌍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리로 왔다가 몸이 아파서 지병으로 있다가 이제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에 귀화를 했는데요. 고려 광종은 이 쌍기를 관리로 받아들이고 고용하고 등용을 시켜요. 쌍기를 중용시키는 거죠. 쌍기를 무슨 장관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무슨 문화부 장관이라든지 내무부 장관처럼 장관으로 임명해서 쌍기가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는데 그 중에 과거제도를 실시해요. 과거제도를 고려 초기에 실시합니다. 광종이 과거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인재 등용이 그냥 아는 인맥끼리 누구의 자제가 누가 되고 누구의 자제가 누가 되고 뭐 이렇게 뭐 호족 세력에 누구를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인재 등용에 이렇게 평등, 공정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중국은 400 몇 년에 굉장히 오래 전에 과거제도를 수나라 때인가 이때부터 과거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과거제도가 되게 늦게 된 거예요. 930 몇 년이니까 중국에 비해서 400여 년이나 늦게 과거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말 이제 인재 등용의 그런 것들이 이제 새 지평이 열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노비 안건법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그 당시 강성했던 호족 세력들을 힘을 빼고 중앙 집권적인 이런 것들 정책을 써서 고려의 어떤 고려 500년의 기틀을 세웠던 게 광종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만 보면 쌍기라는 이런 사람을 등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가만 보면 또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 시절에 굉장히 과학 문물이 발달을 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장영실이 등장해서 해시계, 물시계 뭐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문물이 발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만들었던 것이 그 이후에는 만들지 못하고 안 하고 했는데 아마 그때 그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때 조선 세종 때 그때는 신기하게도 해외랑 다른 나라들하고 교역을 하면서 이슬람 이쪽에 문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문물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해외에 같이 교역을 하면서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수출 주도 국가이면 그 수출을 주로 이렇게 하면서 외국과의 관계가 나름 이제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지금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너무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일본제 아니면 자기네들 안 쓴다라고 그래요. 테레비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삼성이나 LG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아직도 거기 가면 소니 거 이렇게 쓰고 있고요. 냉장고에 이런 게 LG가 훨씬 더 좋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네 나라 거 쓰고 그런데요. 자기네 나라에 대한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또 기술력 뭐 이렇게 기술의 일본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너무 이렇게 폐쇄적인 이런 것이 오히려 일본을 이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온 세계랑 같이 문을 열고 같이 경쟁하면서 밖으로 나간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더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외국하고도 관계가 더 많아져야지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라는 게 기술이 더 좋아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역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일자리도 더 많아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인종 간의 갈등 또 빈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아프간 난민들이 아프간에서 오신 분들이 또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넓고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거나 뭐 이렇게 노동자로 오거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란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란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계좌를 동결하는 이런 것이 제재 사항 중에 가장 큰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렇게 왔는데 오바마 시절만 해도 이란하고 좀 미국하고 사이가 화해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란을 완전히 이제 적국으로 대하고 교역을 다 끊고 경제 제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 들어왔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여러 명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정부가 이제 트럼프 정부로 바뀌자 계좌가 동결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란에 송금도 할 수 없고 송금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이 막 되고 지금은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그 어떤 정책을 쓰느냐 참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이제 정책이 이중 정책을 썼거든요. 미국 탈레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카에다를 잡기 위해서 파키스탄한테 길을 열어라. 너희들이 길을 열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스톤에이지로 만들겠다.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2001년에 엄청나게 미국에서 파키스탄에게 강압적인 그런 메시지를 줘. 왜냐하면 2001년이면 9.11 테러 사건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이렇게 꼭지가 돌았을 때예요. 그래서 알카에다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알카에다가 당시 힌두쿠시 산맥 이쪽에 그러니까 파키스탄 북부,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이제 숨어 들었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려면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면 스톤에이지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석기 시대로만 돌아갈 것이다라고 엄포를 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파키스탄은 미국을 돕는 척 이렇게 해서 길도 열어주고 또 탈레반을 잡는 신용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탈레반을 키운 건 파키스탄이고 탈레반한테 무기도 지원해주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한테 쫓기는 탈레반을 받았다가 또 이제 이쪽에서 양성해서 다시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이 끝도 없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던 아프간에서 계속 탈레반을 잡겠다고 계속 노력했지만 사실 잡을 수 없는 거였어요. 좀 잡다가 이제 힘 빠진 애들은 파키스탄으로 가고 파키스탄에서 다시 교육받고 다시 올라오고 끝없이 계속 새 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물을 끝없이 퍼도 계속 나와. 저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옆에 있는 나라에서.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입 싹 닫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결국은 미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수를 하고 파키스탄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키스탄은 그 사이에 중국과 굉장히 또 친하게 됐고요. 미국한테도 욕 안 먹고 또 중국도 친하게 지내고 앞으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이런 외교를 우리가 볼 때는 저놈들 진짜 나쁜 놈이다 하지만 정말 잘한 거다. 잘한 거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파키스탄 정부는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통해서 결국은 성공했잖아. 뭐 다른 위험들을 나쁜 탈레반을 키운 건 잘못된 거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도 가지게 됐고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이에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인데요. 파키스탄이 핵을 갖게 된 것도 사연이 많이 있는데 역시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한테 받은 건 아니고 프랑스의 기술을 받고 미국이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해서 파키스탄이 핵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는 신기하게 그런 게 될 수가 있었는데 역시 미국이 눈 감아주고 했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핵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파키스탄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갖고 놀았다. 이제 미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외교를 하면서 신기하게 뭐 당하지 않고 미국을 잘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관계를 잘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물하세요.